동자 천하지 대본. 높다란 농기를 앞세우고 흥겨운 사물가락 따라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어울렸던 우리 결의. 일찍부터 농경사회로 정착한 우리 민족이 그 힘들고 고달픈 농사일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 숨쉴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한가운데서 저절로 나온 노래, 즉 농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모심기, 논매기, 가을거지 등 집단 노동을 할 때를 비롯하여 동제, 걸림굿, 두레굿과 같은 마을의식에서도 흥을 돋구기 위해 필연적으로 뒤따랐던 것이 농악이었다. 어디 흥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농악놀이를 통해 한 마을의 결속을 다지고 공동체 속에서 필수적이었던 협동정신, 단결심을 고양시켜 주었던 것이 우리의 농악인 것이었다. 농민과 함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농악. 결의의 희노애락을 정감과 신명나는 가락에 담아 때로는 풀고 때로는 감싸주며 함께 어우러져 내려온 농악. 그 농악은 과연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했을까? 네, 부산 농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은 우리 부여나 동해나 고구려나 또는 요 남쪽의 마한 지역에 제천 행사를 한 이후에 같이 떡을 나누면서 즐겼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는 부산 농악이 바로 연해 농악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는 아미 농악이 대표적으로 전통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으로 쭉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 일본이 침략해서 일제시대에는 단절될 때도 있었지만은 1953년도에 지금의 부산농악 단원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 지역의 농악 특색을 살리고, 그렇다 해서 다른 대동이라든지 북구 지역이라든지 남천동, 대연동 이런 데 농악이 없은 건 아니고 매년마다 계속 한 건 아니고 부산 농악의 경우는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그래서 그게 가치가 있고 또 그 농악을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1980년도에 시문화재 제6호로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데, 그 부산 농악이 전국대회라든지 또는 각 지역에 나가서 이름을 더 날리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우리나라의 농악의 어떤 상징적인 또는 대표적인 농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기예능이나 또는 그 구성이나 짜임새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장려되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해온 농악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산재해 있다. 각 지방별 농악의 특징도 나름의 지방색과 더불어 다양하다 한다. 중부지방인 충청, 경기도 지방의 농악은 담백하고 소박한 멋을 지니고 있으며 동쪽의 강원, 경상도 지방의 농악은 억세고 활달하며 강건한 맛이 그 특색이라 한다. 그리고 전라도 지방의 농악은 춤사위가 다양하고 기교적이며 화사한 것이 특징이라 한다. 이 전라농악을 좌우로 나누어 좌도농악, 우도농악으로 세분하듯이 영남농악도 경남, 경북농악으로 나누고 또다시 경남농악을 함양, 산청 등지의 서부농악과 진주, 삼천포 등지의 남부농악, 울산, 양산, 동래, 부산 등지의 동부농악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우리 부산 농악은 시내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놀이가 행해져 왔으며 음력 정초에 가가호호를 돌아가면서 농악을 치며 고사를 지내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의 걸림농악으로 오래전부터 전승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일제하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민족을이 깃든 농악놀이가 억압을 당해 그 명맥이 끊기기도 했으며
6.25로 인해 농악단이 해체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전통은 1953년 초에 아미농악단이란 명칭으로 다시 전승 발전케 되었고 다시 부산농악보존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부산농악은 다른 지방의 농악과는 어떻게 다르며 그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가 건림농악이란 점이다. 건림농악이란 농악을 치며 집집마다 복을 빌어주고 그 대가로 쌀이나 돈을 거두는 농악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농악이 주로 악사만으로 구성되지만 부산농악엔 양반, 포수, 하동, 각시 등 잡색이 끼어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둘째는 부산의 농악은 상모 돌리기 등의 기능이 타 지방의 것에 비해 뒤떨어지지만 그 대신 벚구 노름의 기능이 뛰어나서 그 기법과 연희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부산 농악의 제비들 중 상쇠와 부쇠 그리고 소고 제비들만 상모 달린 전립을 쓰고 나머지 징, 북, 장고 제비들은 고가를 쓴다는 점이다. 어떤 농악대의 경우에는 모든 제비들이 고깔만을 쓰는 경우도 있다 한다. 넷째로 부산의 농악은 타 지방에 비해 늦은 사체, 즉 국거리 장단이 많고 또한 춤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악대의 편성은 일반적으로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구성된다. 최근에 40명에서 50명으로 다인수 편성을 하는 농악대도 있으나 부산 농악대는 구성 인원이 모두 35명으로 한정된다. 전체의 지휘자라 할 수 있는 상쇠, 상쇠를 보좌하는 부쇠 등 쇠 2명, 징제비의 첫째인 수신과 그를 보좌하는 종징 등 징 2명, 수북, 부북, 종북 등 북제비 4명, 장고제비들인 수장고, 부장고, 종장고 등 장고 4명, 연풍대, 자반 뒤집기 등 가장 활기찬 놀이를 하는 수소고, 부소고, 종소고, 4, 5, 6, 7, 8 소고 등 벚구 담당 8명, 가장 유연한 춤을 추는 들벚구 담당 8명, 사대부인 양반광대 1명, 어릿광대인 하동 1명, 고가를 쓴 각시 1명, 남루한 복색의 포수 1명, 농자 천하지 대본 깃대를 드는 농기 1명, 농기 옆에서는 연기 2명, 유일한 관악기 연주자인 호적 1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부산 농악대의 편성 원칙이다. 그러면 부산 농악 연희자들의 의상과 도구를 알아보자. 먼저 상쇠 및 부쇠의 의상은 흰 바지 저고리에 집신 간발을 하고 저고리 위에 짙은 감색 조끼를 입으며 전립에 상모를 단다. 다음 징제비들의 복장은 상모를 쓰는 대신 고가를 쓰는 것이 특징이다. 북제비들의 복장 역시 징제비들과 같다. 또한 장고제비들의 복색도 징제비, 북제비들과 같이 고가를 쓰며 벚구, 들벚구 등의 연희자는 상쇠와 같은 복색을 갖되 물채색 모를 단 전립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들벚구의 차림은 고가를 쓴다는 것이 다르다. 양반광대의 옷차림새는 푸른 도포에 정자관을 쓰고 담뱃대와 부채를 양손에 든다. 하동은 붉은 쾌자를 입고 주머니를 들며 얼굴에는 환치를 한다. 각시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때로는 고가를 쓰기도 한다.
포수는 꿩이 든 망태를 짊어지고 목총을 든 남루한 모습이다. 농기는 4.5m 정도의 깃대에 길이 3m, 폭 30cm 정도의 천에 검은 글씨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쓴 길을 다는데 기폭 가장자리에는 검은 헝겊을 느슬느슬하게 달았다. 연기는 삼각형의 노란색 천에다 영자를 쓴 길을 말한다. 그러면 부산농악의 판굿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자. 판굿의 구성은 전국에 산재한 농악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진주 삼천포의 판굿은 12채 36가락으로 구성되며 강릉 지방의 농악은 22판으로 편성된다. 그러나 부산 농악의 판굿은 모듬굿, 길굿, 인사굿, 맞춤굿, 마당굿, 문굿, 오방진, 국거리굿, 덕배기굿, 호호굿, 우물굿, 다드래기굿, 개인놀이, 12발 상모 돌리기 등 총 16판굿으로 구성된다. 이제 부산 농악의 실현 모습을 판굿 과정별로 살펴보자. 부산 농악은 첫째 판굿인 모듬굿으로 시작이 되는데 모듬굿이란 흩어진 농악 단원을 집합시키는 것으로 상쇄가 단마치 일체 가락을 치면 각종 제비들은 줄을 선다. 농악 단원이 다 모이게 되면 2채, 3채로 잇따라 넘어간다. 부산 농악의 두 번째 판굿은 길굿이다. 길군악은 행진굿으로 농기를 앞세우고 상세 이하 전원이 일렬종대로 행진을 하며 2채, 3채, 4채 가락을 연주한다. 인사굿은 출연하여 관중석을 향하여 인사를 하는 판굿 과정으로 3채와 5채 가락으로 연주한다. 부산 농악의 넷째 판굿은 맞춤굿이다. 맞춤굿이란 인사가 끝난 후 정돈을 하는 것으로 맞춤굿 5채로 정돈이 끝나면 뒤로 돌고 원 방향으로 다시 돌며 훈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마당굿 놀이가 다섯째 과장인 마당굿이다. 늦은 춤장단으로부터 덧배기 가락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묘기가 펼쳐지는 판굿 과정으로 3, 5, 7채로 이루어진다. 여섯째 판굿인 문굿은 다음 차례인 오방진 감기와 풀기를 위하여 연기를 세워놓고
그 사이로 두 줄을 지어 빠져나가는 팡구스로 2채와 3채로 이어지다 7채로 끝나게 된다. 오방진법은 마당 네 군데를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마당의 잡기를 몰아내기 위하여 펼치는 팡구스로 동서에서 먼저 감고 푼 뒤 남북으로 옮겨가서 감고 푼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모여서 징소리에 맞추어 감고 풀며 나오는데 3채, 4채, 5채 가락을 친다. 여덟 번째 팡굿 과정이 국거리 굿이다. 이 팡굿은 국태민항과 풍년을 기원하는 판굿 과정으로서 4채, 3채 가락을 연주한다. 부산농악의 9번째 팡굿은 덮배기 굿으로 경상도 덮배기의 특징을 살려 덮구놀이를 하는 노름 굿이다. 4채, 3채, 7채 가락을 치며 연이 된다. 열 번째로 연이 되는 팡굿이 호호굿으로서 이 팡굿에서는 흥겨운 소리굿 2채로 시작하여 3채로 넘어가는데 전 단원들이 호호 소리를 지르며 갈지자로 돌면서 원을 돌다 마지막 7채로 돌리면
벚구제비들이 반대로 돌게 된다. 열한 번째 우물굿은 호호굿이 끝난 후 다시 전 단원을 점호하고 상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인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놀이가 시작되면 상세가 가운데서 유도를 하는데 3채, 6채, 7채 가락을 친다. 다드래기 굿은 늦은 3채로부터 시작하여 단몰이 7채 가락으로 몰아치는 영산 다드래기 과장으로 전체 단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일렬로 서서 몰아치는 판굿이다. 부산농악의 13번째 판굿이 농사풀이이다. 농사풀이란 농자 천하지대본 농기를 앞세우고 농부의 노작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씨앗을 뿌리고 김을 메고 벼를 베며 타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1채, 2채, 4채, 7채 가락을 친다.
15번째 개인놀이 과장은 상쇠로부터 법구, 상모놀이, 대부, 장고놀이 등 다채로운 개인놀이가 펼쳐지는 판굿을 말한다. 이 판굿에서의 표현 방법은 부산농악의 북춤과 설장고놀이이며 개인의 특기인 묘기를 재현하는 과장으로 12채 가락이 쓰인다.